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아무리 봐도 말이죠. 정찰의성 발사가 저한테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뉴스인데, 이 정찰의성 이 뉴스가 그래도 이제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한테는 그렇게 이 절박한 안보 위험으로 보이지 않는가 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계속해서 관련 동향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말이죠. 유엔 안에서도 강력히 비판하는 성명문을 내놓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요, 김정은이 이제 이 사진이 나와 있는데 머리가 희끗희끗한 머리가 나온 사진이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신원식 국방장관이 오늘 이 입장을 이제 결국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오후 3시부터 그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한다. 그래서 지금 남북 직통 통신선이 전부 타단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는요, 이 최강욱이 얘기인데, 최강욱이의 여성 비하 발언이 갈수록 지금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선 이 이재명이 이 형수욕설 입에 담을 수 없는 거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 이재명이가 있는데 어떻게 최강욱이를 비판을 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 민주당 내에 이 최강욱의 이번 여성 비하 발언을 두고 그야말로 이 찬성, 그러니까 친 최강욱파하고요, 반 최강욱파의 충돌이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 내 일종의 이제 이 분열적 요인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데요.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지금 이제 엠브레인 퍼블릭에서, 즉 YTN의 의뢰를 통해서 이 한동훈 장관, 그 다음에 이준석 신당, 이러한 민감한 정치 현안에 관해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이 여론조사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내 정치권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뜨거운 이 YTN에 의한 여론조사이긴 하지만, 예,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정치판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순방 외교,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그리고 내부의 조국도 이제 출마하겠다 입장을 내놨지 않습니까? 조국과 그 다음에 이준석 신당 문제, 그리고 이제 송영길이도 이제 또 정당을 받는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국내 정국이 말이죠. 꼬이고 꼬이는 국면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먼저요. 지금 국방부에서는 오후 3시부로 군사분계선의 비행금지 구역을 규정한 이 9.19 군사합의문은 요거를 전면 금지한다. 이렇게 지금 국방부에서요, 방금 정책실장이 직접 이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국방부에서 이 발표한 내용, 간략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안보리 위반이다, 명백한. 그리고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 행위다. 따라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유명무실화 시켜온 것만큼 이제 남북 합의 준수에 대한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 구역 설정 때문에 우리 군의 감시 정찰이 상당히 제한되어 왔는데, 이제는 정찰 의석을 발사했기 때문에 우리의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북한이 이미 군사 정찰 의석 발사를 강행했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경고문을 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NSC에서는 오늘 9.19 군사합의 1조 3항 이 비행금지 설정에 관한 효력 정지를 결정했고 8시 국무회의 의결이 됐다. 따라서 이러한 이 절차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오늘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 정지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북한의 도발증에 대한 공중 감시 정찰 활동을 복원하겠다. 자,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거야말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지금 이제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할 경우에는 우리 군은 이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해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요, 이게 이제 어젯밤 10시 42분에 북한이 발사했다고 주장한 이 정찰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제 특기할 만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김정은이가 그동안은 새까만 머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흰 머리가 희끗희끗 나와 있어요. 자, 이 뭐 때문에 이렇게 흰 머리가 나와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 이재명이가 이 김정은이한테 이 머리 희끗희끗한 걸 배워가지고 지 머리도 희끗희끗 한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이 머리를 보고 김정은이가 지금 배운 것인지 요것도 이 관찰 사항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걸 보면은요. 이게 만약에 이 자연산으로다가 머리가 희끗했다 그러면 그만큼 김정은의 건강에도 변화가 상당한 것 아니냐. 예, 머리까지 휘어질 정도 되면 뭐 건강에도 이상한 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들이야 이제 머리가 휘면 뭐 자연적인 노화 현상이 하나겠지만은 김정은이는 이미 종합병 세트가 돼 있잖아요, 몸이. 자, 그래서 이거 건강 문제를 다시 한번 체크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어젯밤 10시 41분에 발사한 이 만리경 1호는요, 천리마 1형이라고 하는 우주 발사체를 신형 로켓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이렇게 북한 당국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이제 이 발사와 관련해서 눈에 띄는 점 중에 하나는 그동안에 이 김주의 딸이 항상 이 배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딸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김여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뭔가 좀 수상하다. 그리고 이 발사체에는요, DPRK, NADA 국가항공 우주기술총국, 정찰위성 만리형, 조선, 천리마 1호와 같은 로고와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난 5월 달에 추락했던 천마라는 글자가 있었던 거하고는 좀 상당히 다르다. 그리고요, 발사체에는요, 국가항공 우주기술총국이라는 교관 명칭이 적혀져 있는 것과는 달리 이 김정은이 주변의 작업자들이 입은 조끼는요, 그냥 국가우주개발국이라고 쓰여 있고요. 약자도 NADA의 로고 형상도 발사체와 조끼에서는 형체가 다르게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쨌든지 간에요. 일단 북한은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도 여러 개의 정찰 위성의 추가 발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서 우리 주변의 안보 상황은 이 북한의 이제 정찰 위성 이 발사 추가적인 계속적인 연이은 발사에서 상당 기간 이 위기 국면이 계속될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그야말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대북 응징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요,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 정말 이게 대한민국 정당이 맞는지.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정찰 위성 발사한 것은 비판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이 말로만 비판하는 게 있죠. 진정성이 없는 거죠. 진정한 비판에서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우리가 이 9.19 1조 사망을 정지하는 것을 거꾸로 비판하고 나섰어요. 야, 참 이게 민주당의 실체를 이럴 때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당국은요, 어제 이제 성공적으로 또 이 발사가 됐는지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지금 일본 정부의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발사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일본 언론들을 보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지구 주변 궤도에 위성이 진입했는지 안 했는지 요거까지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돼 있다.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요, 구체적인 진입이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발표했고,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자, 뭐 이 정도로 해서요, 요 관계는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요, 이 최강욱의 비하 문제가 갈수록 정말 점입 강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요, 민주당의 3종 비하 파문이 확산되고 있어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나 해서 노인 비하 발언 때문에 난리가 난 바 있고, 그리고 최근에 청년 비하 현수막 때문에 난리가 난 바 있어요.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받고 싶어 이랬잖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최강욱이가 암컷이 나와서 설치고 있다. 요렇게 해서요, 미래가 짧은 분, 어린 놈, 암컷, 이 3종 비하 논란 3종 세트가 지금 완전히 지금 국내 언론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인 비하 발언 여러분께 잘 말씀드려 이미 아시다시피 김은경이가 지난 10월 30일 날 아들 발언임을 전제로 해서 우리의 미래가 훨씬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느냐. 청년 비하 송명길이가 지난 11월 9일 날 출판 기념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동훈을 반드시 태어나게 하는데 이런 건방진 놈 어린 놈이 국회에 와서 선배를 조롱하고 능멸하고 요렇게 해서 청년 비하 논란을 이야기한 바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강욱이가 엊그제 19일 날 광주 민영배 출판 기념회에서 동물농장에도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는 건 없어.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 부를 뿐이야. 예. 자, 그래서, 이 최강욱이 이런 인간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야당 의원들의 단톡방에서 심야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톡방의 내용을 보면은요. 우선 이원욱 의원이 말이죠. 이원욱 의원은 이제 비명이잖아요. 원칙과 상식. 여기에서 이제 민영배를 민영배 이 책자 이 출판 기념에서 나온 발언을 비판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당이 어찌 일이 망가졌나? 그러니까 민영배가 반발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영배가 지책 북콘서트에서 사고가 난 거 아니에요? 망가졌다고 언론이 민주당의 기준이냐? 이렇게 쏘아붙여요. 그러니까 오영환 의원이 있다가 명백한 잘못에 대한 비판이다. 매도하지 말라. 예, 이렇게 예, 얘기를 하니까 박용진 의원이 오영환 의원한테 당을 사랑하는 진심을 정말 존경한다. 이렇게 해서요. 민영배에 대한 비판, 이 한밤중 설전이 상당히 심화됐고 또 두 번째로는요. 이 전재수 의원이 민영배한테 전재수도 이제 반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도가 과다하면 계속 설치는 암컷이라고 하고 다니까 쇠 빠지게는 이제 힘들게 이런 말이잖아요. 쇠 빠지게 골목길 돌아 놓으면 한 방에 다 말아먹고 이게 한마디로 이제 전재수 의원도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박찬대가 민 의원을 두둔하고 나섰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실수도 없다. 그럼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이렇게라도 욕하고 하는 게 훨씬 낫잖아. 이런 식으로 박찬대가 또 끼고 도는 겁니다. 박찬대는 누굽니까? 민영배하고 똑같잖아요. 친명 핵심. 예. 이게 박찬대가 누굽니까? 이화영이 사법방해한 인간 아니에요. 박찬대. 그러니까 민영배를 끼고 도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네요. 민주당 여성 의원들 이것들 내년에요. 싹 다 낙선 캠페인을 벌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톡방까지 난리가 났고 그리고 진중권 교수가 말이죠. 청하고 형수 욕설 한 분을 대표로 모신 당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 아주 간단하게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날려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 서병수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이제 암컷 그러니까 이제 여성 피하 발언과 관련된 뉴스는 이 정도로 이제 한번 정리를 하고요. 조금 몇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이게 지금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전혀 아직도 진정한 반성 의미를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최강욱의 제1 이 행동 조치가 나왔습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이 조치를 통해서 최강욱의 첫 입장이나 마찬가지예요. 뭐냐? 오늘 말이죠. 공정사회 포럼이 주최하는 미완의 검찰개혁, 반성과 성찰, 그리고 향후과제 토론회가 이 황운하가 주재하는 이 토론회가 있는데요. 이 토론회에 최강욱이가 참석을 안 했어요. 왜 참석을 안 했을까요? 이 논란이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본인이 안다 이거죠. 나오면 한마디로 해서 마주 죽는 것이죠. 언론에서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 설치는 함께 요거를 비호할 수도 더 비호하고 해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죄송하다라고 하는 사과를 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사과는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게 이 최강욱이 짤짤이 발언서부터 시작한 이 성추행 발언. 이게 뭐 얼마나 논란이 그 당시에 많았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고 폼을 잡다가 또 징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최강욱의 못된 이 DNA 피가 작동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최강욱이의 이 최강욱이가 지금 이제 오늘 황운하 의원의 이 세미나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곧 이 최강욱의 입장이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본인이 말이죠. 아직도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대민심에 대한 대대적 반란 의지가 아직도 강한 거다. 왜냐? 지금 이재명이도 무관용 원칙을 최강욱이라는 말은 이재명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 저녁 한 6시쯤에 입장을 내놨잖아요. 무관용의 원칙은 밝혔지만 이게 최강욱인지 이재명 저에 해당되는 건지 무슨 오거돈한테 해당되는 건지 말이 없어요. 예. 이러한 그야말로 이 구랭이 달 넘어가는 식의 비판을 이재명이가 보였지만은 나머지 이 홍익표 원내대표는 두 번에 걸쳐서 그리고 조정식 사무처장도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밝혔는데도 이러한 당 지도부의 입장에 동조를 하지 않는 그러한 최강욱의 이 반응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황운하가 이제 밝힌 내용을 보면은요, 이번 이런 발언 내용이 또 추가적으로 기사화될 것을 우려해서 참석 여부를 심사숙고하겠다고 하더라.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 의원이 어제 저녁 토론회에 보관한 자신의 발언 내용이 주된 기사 내용이 될 것이 우려해 참석 여부를 심사숙고하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전화 한번 통화를 시도해봤는데
이제는 휴대폰이 꺼져 있어서 최강욱 의원의 최종적인 참석 여부는 알 수 없다. 근데 이제 일단 오전에는 이 회의에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본인의 파장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1성은 기사화가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기사화. 추가적인 기사화가 우려가 돼서 참석 여부를 심사하겠다. 이게 이제 최강욱 일성인데, 아니, 무조건으로 제가 나가서 죄송하다고 하고 토론대로 참여를 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인 것이죠. 아니면 반성의 의미에서 이러한 토론에 참석을 안 한다. 요 얘기를 최소한 간접적으로 황운하를 통해서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참, 이런 인간들이 말이죠.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제 어제 저녁 때 낸 입장을 보면은 조정식이도 엄청 경고했고, 이재명이는요, 국민의 공복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 대처하겠다.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지만은 이름이 빠져 있어요. 누군지. 이게 참 이재명의 실체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홍익표, 지금 원내대표잖아요.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제 오늘 아침에 최고위 회의에서 그야말로 원내대표인 저의 책임이 제일 크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 기대와 염려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당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논의해 보겠다고만 했어요. 논의해 보겠다. 그래서 징계는 가능하면 최대한도로 좀 안 하려고 하는 의도를 내보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꼼수 모면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진중권 교수가 얘기한 대로요. 이 형수욕설의 대가, 이런 인간이 말이죠. 무슨 사과할 의향이 있을 것이며, 이 형수욕설의 대가인 이재명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징계까지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진중권 교수의 이 발언 내용을 보면은요, 국무위원을 향해 놈 자식과 같은 막말을 퍼붓더니 급기야 암컷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고,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그 자리에 폭언을 하는 의원과 폭력을 쓰는 개딸의 집단만 남아있다. 누구 말대로 이제는 고쳐쓰기도 힘든 당이 됐나 보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자,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 이렇게 되기는요, 본래 피가 이렇게 더러운 것이죠. 자, 그러면서 최강욱이가 이 실성을 했는지 이런 말은 절대 안 되고, 이런 말을 하면 원만한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진다. 자, 그러면서요, 강성 지지층이 분위기 속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건데, 비단 지금 이것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노민이 자식이니 이런 막말을 하지 않았느냐. 자, 그러면서 이제 현수막 청년피아 요거를 거론하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진중권 작가의 얘기는 2030은 무조공산이고 여기를 누가 장악하는가가 이번 총선의 키포인트인데, 2030을 내치는 발언에다가 이번에 암컷 발언했는데, 대선 때도 그나마 20, 30에서 균형을 잡아준 게 누구 표였냐? 여성들 표였다. 그런데 거기다가 암컷이라고 얘기해버리면 그 표마저도 날려버리겠다는 건데, 이래서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신란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진중권 교수 이번 발언은요, 아주 적절한 수준에서 잘한 발언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여론조사 내용을 이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내용은요, 우선요, 도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엠브레인 퍼블릭이 이제 이 YTN 의뢰로 조사한 내용인데요. 한동훈 장관의 출마설과 관련해서는요, 선거에 도움이 된다. 이게 40이 아니다. 이게 41입니다. 이 얘기는요, 결국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똘똘 뭉쳐서 진영 간에 극렬하게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한동훈 장관 출마와 관련해서요, 이 국민의힘에서는 압도적으로 지지해요. 74대 12. 근데 민주당은요, 압도적 반대가 64, 찬성은 2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당도 반대가 46, 찬성 22. 기타 정당, 이게 이 반대가 49대 34. 무당층은 찬성층이 37입니다. 그리고 반대는 36.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당층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그냥 중도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만큼 팽팽하게 중도층이 지금 그러니까 원한대로의 중도층이라기보다는 지금 이게 중도층 흔들리는 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빵빵하게 지금 이 반반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 신당과 관련해서는요, 신당 창당 시 지지의사 없다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69%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69%가 이준석을 미흡게 보는 것이죠. 찬성은 24%밖에 되지 않고요.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이준석 신당은 호남 쪽, 그러니까 이제 민당에서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 전라에서 57대 38로 20% 이상 찬성이 높고요.
그리고 TK 지역에서도 57대 31로 압도적으로 높아요. 아무래도 이걸 보면 역시 대한민국 정치의 기본은 지역주의에서 출발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게 아니냐. 그 이준석 신당 충청도 얘가 압도적으로 반대합니다. 76대 16. 예, 그리고 경기 인천 72, 서울 71. 그래서 충청도가 제일 세게 반대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몇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충청 대통령이다. 이렇게 충청도민들을 보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두 번째, 충청도 기질은 양방 기질, 지조. 이걸 굉장히 중시하는데 이렇게 이준석 같이 왔다 갔다 지 이익에 따라서 이런 거 싫어한다. 이런 반응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충청도 표가 스윙 보트라고 하는데 이걸 보면 이준석 신당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수도권 반대가 이렇게 세요. 수도권 반대가 세다? 이거는 성공을 못한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부울경 지역에서가 압도적으로 또 높습니다. 74. 강원 제도도 상당히 높아요. 68. 자, 그래서 수도권과 충청 부울경에서 압도적으로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고 강원 제주도 사실상 민주당 쪽임에도 불구하고 68%가 반대하고 있는 점. 이걸 보면 승리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요. 이준석 지금 이제 신당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별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야 지도부에 대해서 서로가 지금 험지 출마를 요구하고 있는데 적절한 요구다가 44%고 부적절하다가 36%예요. 이걸 보면 기존의 중진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험지 출마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요. 적절한 요구 52입니다. 20%나 높아요. 민주당은 비슷합니다. 이 얘기는요. 역시 민주당의 경우는 개딸 팬덤이 엄청 세다고 하는 것을 지금 알 수 있고 사법 방탄, 이 방탄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험지 출마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정의당도 마찬가지. 예, 무당층도 험지 출마 찬성이 37입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은요. 이재명의 방탄에 의지하려는 이재명의 작전이 이렇게 해서 성공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단편 뉴스를 좀 몇 개 전해드리겠는데 우선요. 서명수는 말이죠. 한동훈 장관의 총선 이 출마는 좋다. 그래서 왜? 여당이 지면은 윤석열 정부도 마비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출마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준석이의 일종의 망언인데 윤 대통령에게 사과할 용기를 없느냐.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야말로 인여한과 당원들에게 이준석 본인 지가 먼저 사과하는 게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충청도에서 지지수가 안 올라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여러 가지 이제 이준석 요거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준석이 더 이상 시간 끌지 마라, 목리 부리지 말라, 이제 신당을 만들려고 결심했으면 탈당하는 게 맞지 않느냐 아주 쏴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윤 정권 심판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 그런데 송영길하고 창당수는 일축하고 나왔어요. 송영길은 조국하고도 창당을 같이 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요 얘기는 그걸 뭡니까? 지금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그냥 갈 것 같으니까 독자 신당을 만들겠다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상민 의원 어제 이제 혁신위에서 강연했는데요. 내달 초까지 탈당 여부를 결정하겠다. 뭐 이거는 그동안에 반복적으로 해온 내용이고 이상민 의원의 말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자기 꿈을 더 펼칠 수 있는 적절한 당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진절머리가 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원희룡 장관은요. 국민과 당을 위해서 필요시에는 어떤 도전과 희생이라도 적극 나서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다고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개항을 출마가 거의 기정사실인 것처럼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김어준이가 말이죠. 이 출연료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TBS 이사회가 동의를 했어요. 김어준 출연 공개하겠다. 그래 놓고서도 김어준 눈치 보기만 급급해서 아직도 김어준 출연료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야, 이거 세상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네요. TBS.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요. 서울시 의회 차원에서 TBS에 대한 압박 수위를 좀 더 높여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박성민 이 젊은 이 정치 이 저널리스트인데요. 이분 얘기는요. 지금 여당이 이대로 갈 경우는 총선에서 110석 정도밖에 못한다. 폭망한다라고 하는 아주 불길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막으려면은 대선 주자 간의 경쟁을 최고도로 지금 뛰어야 되겠고, 그리고 담대한 혁신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예,
요렇게 지금 이 칼럼을 지금 쓰고 있어요. 또 이 박성민 칼럼도 중요한 내용이 상당히 좀 있는데 요거는 별도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방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지금 이제 최광욱에 대해서요. 당원 자격 6개월 정직 징계를 지금 하겠다. 이러한 지금 이 보도가 막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9.19 합의 효력 정지와 관련해서 이재명이가 지금 이제 북풍을 걱정한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야, 이재명이 이게 벌써 말이죠. 이게 역북풍을 일으키려고 하는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지금 내놓은 입장을 보면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하지만 9.19 효력 정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논의해야 된다. 확고한 군사 준비 대비 대세가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전 세계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 적대하면서도 협력하는 상황인데 미중 간 갈등이 격화하는 것 같지만 다시 정상들이 만나서 협력을 강화하고 그 사이 우리는 왕따가 되고 말았다. 이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미중이 정상에 만나서 협력을 강화했습니까? 이 합의 실패했잖아요. 이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왕따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번에 100여 개 국가를 갖다가 1년 반 만에 정상을 우리가 만났지 않습니까? 이거 전부 거짓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일각에서 걱정을 한다. 이런 미명하에 저는 이 걱정이 사실이 아닐 것을 믿고 간곡히 바라지만은 혹시 과거의 북풍처럼 휴전선의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다. 자, 이게 참 이런 인간 말이죠. 자, 그러면서요.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한반도 평화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이게 국가의 일 목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 공동체의 존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누구한테 할 얘기인지 도저히 알아먹을 수가 없네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좀 여러분께 이제 보도해 드린 대로 지금 최강욱에 대해서 말이죠. 최강욱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일종의 이 중징계 정도는 중징계까지는 아니면 중간 정도의 징계 조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이 최강욱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이제 6개월 징계 조치,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최강욱의 이 관련된 이 보도, 징계와 관련된 내용, 추가적으로 또 이제 보도가 들어오면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속보로만 딱 한 줄이 떴어요. 자, 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징계.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건 그야말로 막말, 요대로 넘어갈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이 최강욱이 징계만 할 게 아니라 소급해서 말이죠. 이게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부 징계잖아요. 내부 자율적인. 이재명의 형수 욕설에 대해서도 당원권 정지 1년 이상 아니면 제명 박탈 조치를 해라. 차제. 그렇지 않고서는 그야말로 정당으로서의 자격도 없지만 이러고 나서 어떻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할 것이냐. 이런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